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9월 14일 토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이며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2024년 들어 최고의 주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보잉의 공장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 계약을 거부한 후 파업에 돌입하여 주요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은 25bp와 50bp 인하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포드는 2년 전 생산을 중단했던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주요 AI 프로젝트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우버와 웨이모는 무인 차량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이며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2024년 들어 최고의 주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0.54% 상승해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졌고 나스닥 지수는 0.65%, 다우 지수는 0.72%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 FOMC에 주목하고 있으며 연준이 기준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업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50bp 인하 가능성이 약 40%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소형주와 경기 민감주도 강세를 보이며 러셀 2000 지수가 2.5%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잉의 공장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 계약을 거부한 후 파업에 돌입하여 주요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약 3만 명의 노동자들은 94.6%의 반대로 계약을 거부하고 96%의 찬성으로 파업을 승인했습니다. 노조는 제한된 계약이 생활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안전 문제로 인한 위기 이후 명성을 회복하려는 보잉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보잉의 신용 등급을 하향 검토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피치 역시 장기적인 파업이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잉은 현재 450억 달러 이상의 순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은 올해 들어 25% 이상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는 금리가 하락하면 무이자 자산인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계속되어 금 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매 투자자들은 금 선물 계약에 활발히 참여하며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클수록 금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 선물 시장에서는 새로운 매수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금 가격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자들은 금을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위험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은 25bp와 50bp 인하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은 연준이 25bp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50bp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 뉴욕 연준 총재인 윌리엄 더들리는 노동시장의 둔화와 고용 위험을 강조하며 50bp 인하에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도 50bp 인하를 예상하며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연준 관계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위험이 있으므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선호하며 2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수업 거래를 통해 50bp 인하 가능성을 약 40%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리 인하 규모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포드는 2년 전 생산을 중단했던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생산 모델과 수출 대상 국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포드는 첸나이 공장의 제조 전문성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인도 내 포드의 인력이 최대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포드가 인도 자동차 시장에 재진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수출 중심의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과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주요 AI 업계 리더들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만나 AI 프로젝트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엔스로픽, 구글, AWS,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회의 후 백악관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개발을 촉진하고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상호기관 태스크포스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공급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데이터 센터들이 청정하고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 보조금,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며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가 재생에너지 솔루션 구축과 전력망 현대화를 촉진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각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 미디어의 약 57%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각 제한이 해제되면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주식을 팔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이 자신의 목소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최근 몇 달 동안 크게 하락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식을 팔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버와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부문인 웨이모는 텍사스 오스틴과 조지의 애틀란타에서 무인 차량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우버는 웨이모의 전기 자율주행차인 제규어 아이페이스 차량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배차할 예정이며 웨이모는 차량 운행, 테스트, 도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두 회사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힘을 합친 사례로 우버는 자율주행차 관련 플랫폼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주가는 이 소식에 6.5% 상승했고 알파벳 주가도 1.8% 상승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